테마 13번 감정평가 기초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중개사 수험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감정평가, 그 다음에 투자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는 말입니다. 감정평가 7문제, 투자론은 많이 나왔을 때 11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 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4가지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의 분류, 기하무평가냐 소고평가냐. 자, 두 번째는 가격과 가치의 개념, 상호 비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차이, 가치 재원칙.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파트가 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제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언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그 중에서는 가치 재원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라서 일단 이것을 한 문제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분이 전체에 자동차에 옵션 하나를 추가시켰더니 자동차 전체 가치가 변하더라. 그럼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가격에 기여한 거죠. 따라서 구성 요소가 전체 가치에, 여기는 전체 가치라는 것을 합 이렇게 쓴 거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가끔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10년 주기로. 근데 이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될 때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암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눈에만 익혀두더라도 안 틀립니다. 객관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최고 최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이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눈에만 그러니까 특별히 장난치지를 않는다고요. 그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변동의 원칙. 무엇이 변동한다는 말일까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한다는 겁니다. 5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무슨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측의 원칙이죠. 무엇을 예측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을. 그러면 3번과 5번을 같이 보세요.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예측이 가능해야만 가격을 결정하겠죠.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봅니다. 적합의 원칙이 옳은 지문이라면, 만약 4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주변, 시장, 환경, 지역 이런 단어 중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으면 옳은 지문이겠죠. 근데 그런 말 없죠.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키가 구성요소네요. 구성요소 무슨 원칙이라고요? 균형의 원칙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초이론에서 다루는 4가지 전체를 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감정평가 분류입니다. 자, 1번에서 키 한번 찾아보세요. 상정한다, 전제한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조건부, 불확실하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에서 키는 과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소고평가가 됩니다. 3번에서 키는요, 일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도 키워드인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얘만 있더라도 답 찾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일괄평가입니다. 자, 4번 법규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4번 법규에서 정한 대로 그래서 법정평가가 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10대들이 이렇게 단어를 많이 줄여서 쓰죠. 근데 이게 학문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키는요. 일부만 있어도 되고요. 일부만 부분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 분류는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랭크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대입할 겁니다. 가격은 교환이죠. 이미 교환을 한 거니까 시점상 과거의 값입니다. 자, 이게 잘 틀립니다. 가치. 자꾸 출제자들이 여기에 뭘 쓰느냐.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장난을 자꾸 칩니다. 가치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죠. 현재 값이라고 해야죠. 7번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7번이 틀린다면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죠. 그러니까 지문을 잘 봐요. 장래 편익을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죠. 8번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했네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교환을 한 거니까 객관적이겠죠.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효용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니까 주관적이죠. 9번입니다. 이 관계 설정 하나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가격 발생 요인 그러면 어떤 게 있죠? 효용성 또는 유용성이라 그러죠. 효용성, 유용성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절대적 희소성이 아닙니다.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 그러죠. 근데 특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의 3요소. 자, 여기다가 이전성이라는 게 추가되기도 하죠. 법률적 개념입니다. 소유권의 이전성. 자, 실품 가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의 가격은 교환이니까 1억의 교환이 되든 10억의 교환이 되든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치는 여러 개죠. 가치 다운설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가치 다운설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입니다. 용어 정의를 할 줄 알면 되죠. 자, 교환 가치가 정답이다. 그럼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매. 사용 가치가 정답일 때는 사용 또는 이용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관적이다, 하나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판단하고 예상하는 거니까 이쪽은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는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가 됩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자, 첫째 줄의 키는 표준적 사용, 대립되는 표현이 체유효 이용.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 그러면 지역 분석, 체유효 그러면 개별 분석.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키가 하나 더 있죠. 가격, 수준.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 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은 이 단어 안 주겠죠. 왜? 구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별을 의미하니까요. 그냥 가격. 그럼 11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적 사용, 체유효 이용. 가격 수준, 가격.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70%가 이 지문입니다. 우리가 인근 지역을 정의할 때 가장 포인트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거죠. 13번으로 갑니다. 키가 뭘까요? 표준적 이용이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표준적 이용이 떴으니까 무슨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이 돼야죠. 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수정할게요.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자, 14번. 늘 시험 문제죠. 균형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니까 개별 분석과 관계됩니다. 적합의 원칙은 환경과의 관계죠. 따라서 지역 분석과 관계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가치 재원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5번. 구성 요소가 전체. 그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16번에서 키는 이거죠.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한다. 적부, 할까 말까. 즉,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첫째 줄에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인근 토지 매수할까요? 하지 말까요? 기여하면 매수하는 것이고 기여 못하면 매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여의 원칙입니다. 또는 하필하는 게 좋습니까? 정축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기여하면 해야 되고 기여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17번입니다. 주택은 주거지역에 위치를 했을 때 최고다. 뭘 얘기하죠?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18번의 키는 구성요소네요. 구성요소니까 무슨 원칙입니까? 그렇죠.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그런데 균형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과잉이 되어야 감가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과소가 되어야 감가가 발생합니까? 둘 다입니다. 과잉이든 과소든 결론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감가가 발생해야죠. 그런데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니까 구성 요소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2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20층짜리 상가 건물에 주차 공간이 고작 50대밖에 주차를 못한대요. 그러면 건물과 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죠.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상실되면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런데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면 경제적 감가.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자, 19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키는 뭐가 됩니까? 천정 높이 또는 냉난방비. 저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이꼴 구성 요소죠. 그럼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키는 뭐가 됩니까? 환경이죠. 주변을 이야기하고 있죠. 적합의 원칙이 됩니다. 여기서 키는 뭐죠? 초과이온.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원칙이 됩니까? 경쟁의 원칙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지금 학습하는 이 내용들을 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1번 지문을 해석을 해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답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22번으로 가볼까요? 가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키는 장래죠. 그래서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영속성이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관련되는 가격 원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장래죠. 그럼 예측을 해야죠. 따라서 예측의 원칙, 예상의 원칙 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뭘 말하는지.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동일한.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하다라는 말은 유사하다는 뜻이죠. 그럼 유사하다는 말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체의 원칙이 안 보이면 기회비용의 원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A를 선택할까 아니면 B를 선택할까 고민하죠. 고민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요. 그럼 A는 커피고 B는 소주다. 커피와 소주를 뭘 선택할까 고민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소주고 맥주고 고민한다.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결과 B를 선택했다요. B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란 뭐냐?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전제도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24번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얘기죠. 23번은 동일한 그랬죠. 동일한, 유사한. 그랬으니까 대체의 원칙. 자, 그럼 이 블랭크에는요, 아주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교 방식의 토대가 된다고 해도 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들어가도 되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들어가도 옳은 지문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가끔은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기초 이론이었습니다.